그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남색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이사회 회의실 한복판에 서 있었고 1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박금순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조상욱 전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청소부는 침착하게 테이블 위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밀리언이어야 할 자리에 빌리언이 박혀 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는 동안 통역사 엘레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 임원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소부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하지만 청소부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인이 완료되는 순간 성운그룹의 현금 800억이 증발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그저 투명한 청소부였습니다. 3달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은설은 성운그룹 본사 직원 출입구가 아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출입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짓만 했습니다. 지하 로커룸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신입이에요? 관리팀장이 남색 청소복을 던져주며 물었고 은설은 그것을 받아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팀장은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늦으면 바로 잘라. 알았지? 은설이 고개를 숙이는 사이 팀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설은 15층 건물의 모든 복도를 걸레질하며 보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복도에 쏟았고 은설은 다시 걸레를 들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건물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은설은 12층 임원 사무실 구역으로 올라가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쓰레기통마다 파쇄기를 거친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 조각들이 쌓여가는 동안 은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계약서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은설은 말이 없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은설과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을 봐요, 앞을. 은설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상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층 저층을 오가며 그녀는 투명했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바로 그 투명함이었습니다. 밤마다 은설의 휴대폰에는 서류 사진이 쌓여갔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법인 설립 문서. 파쇄된 조각들이 하나씩 살아났지만 그녀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밤 은설은 조상욱 전무의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멈칫했습니다. 파쇄된 서류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파쇄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메모에는 영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설의 눈빛이 변하는 동안 그녀는 메모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는 단 3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날짜.
은설은 다음 날도 평소처럼 출근해 로커룸에서 청소복을 입고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12층 복도에서였습니다. 엘레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계 국어 통역사라는 명함을 가진 그녀는 성운그룹의 모든 해외 계약을 담당했습니다. 은설이 걸레질을 하며 한쪽으로 비켜서자 엘레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은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물기 있잖아. 제대로 안 닦았어? 은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엘레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일부러 바닥에 쏟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은설의 신발까지 튀었습니다. 다시 닦아. 제대로. 엘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고 은설은 무릎을 꿇고 걸레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엘레나가 지나간 자리를 닦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작은 흙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은설의 눈이 그 흙을 따라가자 멀어지는 엘레나의 하이힐 뒤꿈치에도 똑같은 흙이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운그룹 본사는 도심 한복판이었고 주변은 모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뿐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흙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은설은 천천히 일어서며 그 흙을 휴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설은 조상욱 전무의 사무실 쓰레기통을 다시 확인했고 이번에는 더 많은 파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창고에서 1시간, 2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계약서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낯설었지만 서명란에는 조 전무의 이름이 있었고 계약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은설은 계약서를 다시 읽으며 자본금 항목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500억.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다음 서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매입 계약서였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외곽 개발 예정지도 아닌 허허벌판이었고 매입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이었습니다. 매입가는 시세의 3배였습니다. 은설의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그녀는 낮에 주머니에 넣었던 흙을 꺼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점토질 흙이었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서의 주소와 똑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그곳에 다녀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토지 매입, 1,500억.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 은설은 서류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습니다. 창고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고 15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500억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12층 구석 사무실에서 엘레나가 야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엘레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복도로 나왔고 멀리서 은설이 조 전무 사무실 앞 쓰레기통을 비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청소 작업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설이 쓰레기통 앞에서 너무 오래 멈춰 있었고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은설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일어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작은 휴지 뭉치 같았습니다. 엘레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조 전무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조 전무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야근하다가 봤는데요. 신입 청소부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전무님 사무실 쓰레기통 앞에서 한참 있더라고요. 뭔가 휴대폰으로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조 전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엘레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확실해?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확인하더라고요. 조 전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켜보지. 혹시 모르니까. 엘레나가 나가고 조 전무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청소부 하나쯤이야 뭘 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은 미리 제거하는 게 낫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성운그룹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박금순 회장을 포함해 11명의 임원이 자리에 앉은 가운데 조상욱 전무가 준비한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엘레나가 통역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조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는 해외 투자 유치입니다. 8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임원들 사이로 서류가 넘어가고 엘레나가 번역본을 설명하는 동안 박 회장은 손끝으로 점자 자료를 읽는 척했습니다. 조 전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색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고 11명의 임원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박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조 전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은설은 침착하게 테이블 위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밀리언이어야 할 자리에 빌리언이 박혀 있어요. 엘레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동안 한 임원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소부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하지만 은설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인이 완료되는 순간 성운그룹의 현금 800억이 증발합니다. 조 전무가 회의실 문으로 걸어가 은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은설이 대답하려는 순간 조 전무가 경호원을 불렀고 2명의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 경호원들이 은설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움직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조 전무가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 불러. 업무 방해야.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은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성운그룹 기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은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숙소를 수색했습니다. USB가 나왔어요. 회사 서류 사진이 가득합니다. 산업 스파이로 입건하겠습니다. 은설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 전무가 심어놓은 증거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겠습니까? 은설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설은 담담했습니다. 유치장 이송합니다. 같은 시각 성운그룹 본사 조 전무 사무실에서는 엘레나가 들어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위 조작을. 조 전무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 좋게 찍은 거겠지.
중요한 건 이제 입을 못 연다는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사회 소집해. 이번엔 방해 없이 진행될 거야.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안 그들은 몰랐습니다. 은설이 갇힌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사냥꾼은 때때로 먹이가 안심하도록 일부러 덫에 걸린 척합니다. 유치장 안 은설은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은설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철창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동안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은설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조 전무가 완전히 안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다음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외부의 움직임. 모든 숫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운 그룹 본사 조 전무 사무실에서는 노트북 3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였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각 지역의 투자자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조 전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쪽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조 전무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소 한 달은 못 나옵니다. 홍콩 쪽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이사회에서 박 회장이 사인하면? 조 전무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800억이 우리 계좌로 넘어옵니다. 동시에 회사 부채는 1000억 늘어나고요. 케이맨 제도 쪽 여자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파산 신청은 3개월 안에 진행합니다. 그때쯤이면 박 회장은 빈털터리입니다. 화면 속 세 사람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을 기대하지. 화면이 꺼지자 조 전무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5년을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방해는 있었지만 이제 완벽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창밖을 바라보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에서는 강진우 변호사가 법원 전자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차명 계좌 동결 신청서가 떠 있었고 조상욱 전무 관련 해외 계좌 12개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춘 채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없음, 단 한 단어. 대기. 강 변호사는 신청서를 저장만 했습니다. 제출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조 전무가 눈치챌 것이고 너무 늦으면 돈이 빠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다음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유치장의 은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며 손전등 빛으로 은설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조 전무는 은설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서는 다른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은설이 석방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USB의 출처가 불명확했고 은설의 숙소에서 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석방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은설은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를 나와 곧장 성운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뒷문이 아닌 정문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은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금순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경비원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나 만나시는 줄 아세요?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은서를 부른다는 정갈이었고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금순 회장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당뇨 합병증으로 희뿌연 눈동자였지만 그의 등은 고닫습니다. 은설이 들어서자 비서가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설은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고 있네. 은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회사에 스파이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게 해. 은설이 고개를 들었지만 박 회장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3일만 나가라고 했네. 은설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을 나가기 전 작은 탁자로 걸어갔습니다. 찻주전자와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한 잔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차를 따랐고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잔 아래 작은 쪽지를 깔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은설이 회장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 아래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쪽지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점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글자의 모양을 손끝으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고 그는 쪽지를 찻잔 아래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향한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상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엘레나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눈먼 사자는 귀와 코로 사냥감을 추적합니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냥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은설은 정문 대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지하 3층 아카이브 창고였습니다. 10년 넘은 서류와 물품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과거였습니다. 은설은 손전등을 켜고 골판지 상자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류를 복구하면서 하나의 기록을 발견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회계 감사 당시 누군가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고발자의 이름은 이동훈이었습니다. 은설의 아버지였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자 오래된 장부, 계약서, 명함 같은 시간의 흔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은설의 손이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은설은 테이프를 꺼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창고 한쪽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은설은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동훈 씨, 당신이 가진 자료 내놓으시오. 조상욱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그는 아직 과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비자금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겠습니다. 2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회사가 망합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도 끝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짧은 침묵 후 조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입 다물고 사라지는 게 좋을 텐데.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은설은 녹음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9살이었던 은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죽기 전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분석을 배웠습니다. 숫자를 읽는 법,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법, 거짓말하는 장부를 찾아내는 법.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경력을 지우고 청소부가 되어. 은설은 눈물을 닦고 테이프를 다시 녹음기에서 꺼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진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내일 움직입니다.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준비 완료, 신호 대기 중. 은설은 테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1,500억 횡령 증거, 단위 조작 계약서, 그리고 10년 전 협박 녹음. 조상욱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 전에 죽인 사람의 딸이 지금 자신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은설은 창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의든 복수든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성운그룹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박금순 회장을 포함해 11명의 임원이 다시 자리에 앉은 가운데 조상욱 전무가 새로 준비한 계약서를 나눠줬습니다. 엘레나가 번역본을 설명하는 동안 조 전무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유치장에서 풀려났지만 이미 신용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방해가 있어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전무가 펜을 꺼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강진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조 전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또 뭐하러 왔어? 경찰 불러. 하지만 은설은 침착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이은설입니다. 10년 전 성운 그룹 회계사 이동훈의 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며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자료, 싱가포르 법인 설립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파쇄된 조각들이 완벽하게 복구된 이미지였습니다. 조상욱 전무는 3개월 전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1,500억입니다. 두 번째 자료로 토지 매입 계약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 유령 회사는 경기도 외곽 땅을 시세의 3배로 매입했습니다. 매도자는 조 전무의 처남입니다. 자금 세탁용 거래입니다. 세 번째 자료가 뜨자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이 나란히 나타나며 숫자 차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이 계약서의 단위를 조작했습니다. 800만을 8억으로 바꿨습니다.
밀리언을 빌리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엘레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동안 조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은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네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파형 이미지와 함께 음성이 회의실에 흘러나왔습니다. 입 다물고 사라지는 게 좋을 텐데. 10년 전 조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조 전무는 내부 고발자를 협박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200억 비자금 횡령이었습니다. 조 전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때 박금순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깨. 단 두 글자였지만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고 조 전무가 굳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흐릿한 눈동자를 조 전무를 향했습니다. 자네가 엘레나를 만날 때마다 향수 냄새가 바뀌더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구두 소리가 달랐어. 눈먼 척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듣고 있었네. 조 전무의 입이 벌어지는 동안 강진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시간 전 법원이 조 전무명의 차명 계좌 12개를 동결했습니다. 1,500억은 이미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은설이 마지막 화면을 띄우자 계좌 동결 확정서가 나타났습니다. 조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정지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엘레나가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게. 조 전무가 주저앉고 엘레나는 경호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은설은 박 회장을 바라봤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남긴 정의를 지켰네. 은설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의실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을 준비한 조 전무의 계획은 단 1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은설의 사냥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상욱 전 전무와 엘레나는 구속되었고 1,500억은 전액 회수되어 성운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10년 전 교통사고 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은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박금순 회장이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들어오게. 은설이 들어서자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동훈 씨는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한 회계사였네. 은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상자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성운그룹 전략 기획실장 이은설. 은설이 명함을 받아들자 10년 만에 다시 찾은 진짜 이름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처음 청소부로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네. 이동훈의 딸이라는 걸. 은설이 놀라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사냥감을 잡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지. 자네도 나도 기다렸어. 조상욱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박 회장은 창밖을 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치유할 시간이야. 자네도 이 회사도. 은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은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서,
조 전무의 구속영장, 그리고 자신의 세명함이었습니다. 정의를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려던 일 제가 끝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은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운 그룹 본사 12층이었습니다. 은설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명패가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고 이제 아무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성운 그룹의 미래, 그녀가 이제 만들어갈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투명 인간 취급할 때 그녀는 가장 선명한 무기를 벼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인내,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 10년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선명한 진실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수는 그날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가방 코너 입구. 70세의 한옥수는 일부러 낡은 옷을 걸치고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척했죠. 쿵!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옥순의 옷자락과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러 온 부유한 고객들이었고 낡은 옷차림의 노파에게 손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강서희, 옥순의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아이였습니다. 서희는 주저없이 옥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한옥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일 전 태양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한옥수는 아들 태준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의 그룹을 이끌어온 40년. 옥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강서희라는 친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옥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직업이 뭔가? 백화점 판매 직원입니다. 명품 가방 코너에서 일하고요.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신분을 알고 있니? 순간 태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옥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만난다.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의 오랜 지인이었던 박 회장. 그분의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는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벌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결혼 3년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상속 재산 850억 원 중 580억 원. 그게 박 회장이 며느리에게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옥수는 태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네, 어머니. 그 여자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보시게요? 그럼 제가 자리를 마련. 아니,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마련한 자리에서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진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나오는 법이니까.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입었던 옷들이죠. 시험은 내일 시작될 것입니다. 오후 3시 백화점 6층 명품관이었습니다. 강서희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동료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야, 나 진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 때문에. 오전 실적만으로 직원 평가한다잖아. 오전에 손님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데 매일 같이. 바로 그때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직원.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서희가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가방 어제 샀는데 지퍼가 안 열린다고요. 불량품 아니에요? 가방 가격표를 보니 880만 원짜리였습니다. 서희의 한 달 인센티브가 걸린 금액이었죠.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박 팀장이 어제 응대한 손님이야. 설명 제대로 안 해줬나 봐. 근데 왜 우리한테? 서희가 조용히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희는 차분하게 가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이얼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작은 다이얼 보이세요? 다이얼? 그게 뭔데요? 이 제품은 스위스 특허 보안 지퍼가 적용되어 있어요. 도난 방지 기능이죠. 이 다이얼을 이렇게 3번 돌리면 찰칵 지퍼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고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몰랐네요. 서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 보안 지퍼 때문에 도난 방지율이 97%예요. 그래서 일반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비싼 게 다르네. 고마워요, 아가씨. 고객이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 낡은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한옥순이었죠. 옥순은 일부러 허름한 옷을 걸치고 매장 앞을 배회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여기 왔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옥수는 천천히 매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턱에 발을 걸었습니다. 쿵! 옥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서희가 달려왔습니다. 방금 전 까다로운 고객을 완벽하게 응대했던 그 아이가 이번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노파를 위해 뛰어온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유니폼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서희가 옥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옥순의 옷에 묻은 커피 얼룩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옥순은 그 순간 서희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희가 옥순의 손을 잡고 매장한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가져와 건네주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희야, 박 팀장이 보면. 괜찮아. 서희가 옥순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덕분에. 옥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다. 이틀 후 같은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한옥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강서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따로 확인해야 했죠. 오후 4시 매장에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전형적인 VIP 고객이었습니다. 저기요, 직원.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이 다가갔지만 그 고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지금 가방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별로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 있는 게 최신 제품인데요. 아니, 내 드레스랑 안 맞는다고요. 와인색 드레스인데 어울릴 만한 게 없어요. 직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열된 가방 중에는 와인색과 매칭되는 게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드레스가 어떤 스타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긴 드레스인가요? 짧은 드레스인가요? 롱 드레스요. 이브닝 드레스? 목선은 어떻게 되세요? 브이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희야, 뭐 있어? 신상품이 어제 들어왔잖아. 아직 진열 안 한. 1분 후 서희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한 버건디 색상의 골드 체인이 달린 가방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5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고객님, 이 가방 어떠세요? 고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여기 있었어요? 어제 막 입고됐어요. 아직 진열도 안 했는데. 서희가 가방을 고객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가방은 이탈리아 장인이 72시간 수작업한 제품이에요. 버건디 색상이 와인색 드레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요. 골드 체인이 비넥 라인을 따라 시선을 끌어주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브닝 모임이시라면. 서희가 다른 진열대로 가서 작은 클러치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 클러치를 함께 매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은 메인 액세서리로, 클러치는 실용성을 위해서요. 고객이 두 제품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 센스가 정말 좋네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서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옷 수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색깔 조합이랑 실루엣 매칭이요. 대단해요. 둘 다 할게요. 고객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서희가 정중하게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가방 1,580만 원, 클러치 760만 원, 총 2,340만 원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고객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서희가 고객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객은 만족한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서희를 둘러쌌습니다. 서희야, 대박이다. 2,340만 원. 내 이번 달 수수료만 70만 원 넘겠는걸? 서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마침 신상품이 들어와서.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한옥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구나. 진짜 실력이 있어. 고객의 니즈를 읽고 재고를 파악하고 순식간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 옥수는 서희가 고객에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말한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하다니. 이 아이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옥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통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확인.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요. 며칠 후 저녁 9시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강서희는 퇴근길에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죠. 매장 매출도 달성하긴 했지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들자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한옥수는 서희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아가씨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날 놀라셨을 텐데. 옥수는 서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밝은 미소, 진심 어린 눈빛, 계산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어요? 서희가 가방에서 작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도금이 벗겨진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나비 브로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 보물이에요. 옥순이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아니요, 살 수 없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거거든요. 서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작은 수선집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이셨지만 엄마 인생 전부를 바치시며 저를 키우셨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를 처음 만났던 날 받은 브로치였다며 저에게 주시면서 서희야,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그 마음 잃지 마라 하셨어요. 옥순의 눈에 잠시 눈물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브로치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저희 매장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방 사러 오셨는데 예산이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 연세, 취향, 좋아하시는 색깔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희가 브로치를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 데이트할 땐 백반집에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런데 그게 제일 행복해요. 옥순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자친구분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 사람 보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서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서희가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늘 아끼면서 살라 하셨어요. 1,000원 함부로 쓰면 1,000원에 망한다고요. 둘 다 젊으니까 일할 수 있고 아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아직 말이 오간 건 아니라서요. 부끄럽네요. 남자친구의 따뜻한 마음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옥수는 서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희가 일어서다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하는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버스같이 기다려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들내미가 정거장으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빨리 가요. 서희가 버스에 올라타고 옥수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옥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3번째 시험 통과. 아니, 통과를 넘어섰다. 이 아이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하다 여기는 아이다. 옥수는 메모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은 끝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강서희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강서희 씨,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서희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실이요? 제가...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올라오래요. 서희는 동료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회장실?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서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나? 고객 불만이 들어온 건가? 회장실 앞.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큰 회의 테이블에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정갈하게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서희 씨. 할머니. 아니, 임원 한 명이 소개했습니다. 강서희 씨, 이분이 태양그룹 한옥순 회장님이십니다.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서희 씨. 며칠 전 당신이 도와준 그 할머니.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예요. 옥순이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임원들이 서희를 주목했습니다. 강서희 씨는 3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마음. 저를 도우면서 인센티브를 포기했죠. 둘째, 탁월한 업무 능력. VIP 고객 응대로 2,340만 원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서희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서희 씨 소개합니다. 제 아들 이태준입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그럼 임원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이태준 전무님이십니다.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예요? 태준이 서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 씨 미안해요. 속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옥순이 일어나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회장님,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줄래요. 옥순이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서희 씨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운 엄마를 부르고 싶었던 서희의 마음이 들어간 외침이었습니다. 옥순이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진정한 분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2주 후 한옥순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지만 옥순은 거실 작은 테이블에 서희와 태준을 앉혔습니다. 화려한 응접실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죠. 차 마셔요. 서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주 전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서희야. 옥순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줘. 그날 이후 마음이 어땠어? 서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요. 태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사귄 사람이 재벌 후계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화도 나고 혼란스럽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3개월 동안 속았으니까. 하지만 서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태준 씨가 저한테 보여준 그 몇 개월이 진짜였다는 걸 알거든요. 서희야. 어머니 선물 고민하던 모습, 백반집에서 행복해하던 모습,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요. 태준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나는 평생 사업을 키웠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지. 서희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 친척들과 인연을 끊었어.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은 손에 꼽았지. 옥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어머니, 서희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많아. 너의 따뜻한 마음, 순수함. 그게 진짜 부야. 옥순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열어봐. 서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눈부신 브로치였습니다. 서희가 늘 달고 다니던 그 낡은 브로치와 같은 나비 모양이었죠. 어머니, 이게.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브로치를 보고 만들었어. 너희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내가 이어가고 싶었어. 어머니. 옥순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내 어머니의 브로치는 내가 계속 간직해. 그건 너만의 보물이니까. 그리고 이건. 옥순이 브로치를 서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상징으로.
서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옥순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옥순도 서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야. 인생의 스승을 얻었어. 서희야, 고마워. 나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수입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부모님 선물에 고민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손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